6시 됐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그냥 설명회가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이어서 그동안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니까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또 저도 경청하고 잘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갑자기 기획하게 된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항상 이렇게 오시는 우리 이제 민서 민준 어머님도 있으시고 가끔 오시는 또 우리 연하 있으신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뵙고 이렇게 또 학생들이 저희한테 얘기 못했던 거를 또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듣고 제가 좀 자리를 마련했고 제가 이제 월요일에 수업이 좀 없는 관계로 아이들 이제 수업 멘토링 다 집어넣고 제가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등학교 1학년들은 퍼센트를 따지면 80%, 90%를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내신에 점수를 떠나서 열심히 올인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어서 2학년 때도 버티고 3학년 때도 버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계속 선배들 얘기해주면서 좀 버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요 때는 저희가 뭐 내신 수능 병행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에서 전 과목에서 점수를 좀 따놓는 거. 그럼 점수는 안 따더라도 그 내신 기간 시즌에 우리 친구들이 좀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근육을 좀 키우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계속 아이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엄마 아시다시피 읽기는요 모든 과목의 토대.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너무 잘 읽는 반면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지금 현재 점수가 등급이 뭐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 되는 친구들은 저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2학년 수행평가, 1학년이구나 임해고 친구들 수행평가 나왔는데 역사 수행평가가 나왔는데 그 역사 수행평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좀 적혀 있어요. 이음절에 한자 적혀 있어서 갖고 와봐. 나한테 톡을 보내서 쫙 읽어줬어요. 그거야 선생님? 이러면서 애들이 막 다 가가지고 그럼 쉽네요 막 이러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르면 찾아보든가 이랬더니 일단 딱 받았을 때 애들이 막 헉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계속 독해력을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원래는 이례적으로 3학년들한테 집중하는데 어휘력을 올해는 이례적으로 육모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수능에 나왔던 단어 51개 문제를 시험을 봤어요. 물론 수학을 우리 민서민주는 다른 반에서 못 봤는데 우리 임해고 현지는 같이 봤는데 천재적, 그러니까 3개 틀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20개 맞은 그 어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는 뭐 수능, 문학, 독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휘하고 독해 올리는데 제가 멘토링 때 집중해서 쓸 시간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2학년, 1학년, 3학년들은 문법 저거를 안 해도 되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은 4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번에 모의고사 6모의 이 3번 문제가 향찰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문법이에요. 독서로 했는데 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력, 독해력 여기에 조금 1학년들 방점을 주고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는 건 저희 연준하고 뭐 25년 넘게 저희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했을 때 일단 1학년 때 내신이 좀 탄탄하게 되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국어는 저희가 교과서 중심 출제로 내고 선생님들이 지문 암기시키고 또 저도 노트 다 마련해서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는 독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음 보는 지문이고 문학은 우리가 계속 봤던 거를 녹여내고 A형, B형, C형 여러 가지 형태로 녹여내서 아이들이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돼도 이거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체크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이제 시험 10개 중에 이제 이번 이제 2개 봤으니까 10분의 2가 지나가서 5분의 1이 지나간 건데 지나갈 건데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집중 있게 저희가 살펴보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금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종합사회, 뭐 한국사, 통합, 과학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국어에서 2022 개정에 나오는 작품들
물론 1학년 국어가 아니라 저 안에는 2학년에서 배워야 될 문학까지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교과서가 일단 완전 정복이 돼야 내신할 때 우리가 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내신 대비 계속 루틴화 연습을 시키고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친구들은 이제 뭐 한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문 어휘에서 어려운 어휘들을 좀 병행해서 시킬 거고요. 이 독서 습관은 이거는 케바케인데 제가 이제 이번 1학기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1학기 전반적으로 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이제 민서 민수도 우리 수호도 저랑 같이 1대1로 붙어서 1학기 총 점검하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너가 2학기 때 어떻게 세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너가 A학교, B학교, C학교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약간 로드맵을 좀 짜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짜주는 거가 그냥 뭐 학교만 연세대를 탐방했다 고려대를 탐방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들이 흔들릴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갔었던 것도 그때 느꼈던 거를 한번 떠올려봐. 그러면 아이들은 요즘 이제 암묵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구축된 거가 꽉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건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이 안에 구축된 거가 아이들의 경험 그리고 뭐 책을 통해서 했던 거 학교 모두만 했던 거 이거가 그 안에서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녹여져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연세대 학생들은 적어도 한 학생 한 명당 하나의 독서를 해서 그거를 요약훈련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하긴 마음 먹었으니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국어 문법 기초 구축은 이제 아까 말씀 앞에서 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시스템별로 해서 아마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스탑 강의처럼 길게는 안 들어가고 한 4회 정도로 들어갈 거고 1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좀 들어줘야 되는 거가 중세 문법이에요. 그 중세 문법은 길게 안 하고 많아야 2회 정도 그 여름 2학기 때 중세 문법을 하나 해주면 좋고요. 한글 맞춤법은 워낙 또 중요했던 거라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휘력과 그리는 습관이 고등학교 3학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가 슬로건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1학년 때 이 읽기가 안 되면 2학년, 3학년에 가서 굉장히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그럼 2학년에 들어올 친구들도 있죠. 저희 학원에 2학년에 들어온 친구들인데 들어올 때 진짜 9등급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엄마가 그냥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와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적만 보고 아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시켜보고 그런 아이들은 쓰기도 시켜보거든요. 근데 뭐 읽는 거는 좀 저랑 처음 만나니까 되게 쑥스러워서 못 읽었는데 필기를 쓰는 게 그러니까 필기만 딱 봤을 때 얘는 완전 1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앞뒤 안 보고 이번 방학 동안에 그냥 국어 기본만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읽는 거 하고 연습을 좀 많이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진짜 모의고사 9등급에서 이번 6월 모평 2점 모자란 4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 일단 과목 중에서 그게 한 과목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뭐야 4회 조금 올리고 근데 얘도 올리고 애들이 너무나 버거운질인데 일단 한 과목 딱 올려놓고 나면 잘하는 과목을 그 다음에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선생님이 여학생은 진짜 성적 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자기 생각 많고 고집도 많고 자기 아집도 있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진짜 성적 올리기 어렵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잘 따라와줘가지고 그 내신도 점수가 중간고사 때 점수가 더블이 올랐고 또 지금 또 2학년 때 다행히 또 담임선생님이 문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열심히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있고 3학년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3학년 사랑고 여학생인데 그 친구도 점수는 이제 한 4등급, 3등급 이 정도 됐었는데 이번 6모 합법과 장문이긴 해요. 그런데 거의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막 점수를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그 친구들이 했을 때 그 기본 뭐 오답 노트 안 되면 계속하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멘토링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수업이 월목이 다 비어 있다 보니까 뭐 짧게는 1시간 하고 가는 데도 있고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공부는 양을 채우니까 그 양에 따라서 친구들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자기도 재밌고
저도 재밌고 그래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 정말 밀착 관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썼던 건 이제 콜럼버스 검사지만 이제 고등부 들어오게 되면 다 입시와 관련된 그 성적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을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잡히는 대로 계속 얘기해주고 체크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래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엄마들이 지금까지 지금 올해 2026년도에 질문 들어왔던 거를 조금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이제 2학년에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 1학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나니까 열심히 해서 잘 보는 애,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애, 천차만별일 텐데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라가 아니라 의원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좀 우리 엄마들도 알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방법을 열어놓으면 아이들한테 이 방법이 조금 안 좋아?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라고 갈 수가 있는데 적어도 2028 우리 학번들은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라 내신 이퀄 수능이 된다는 거를 꼭 좀 알고 지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전문적인 거는 저희가 6월 18일 날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 입시방에 올려드리고 분석방에 혹시 다 들어 있으시지? 거기 올려드리는 그 여러 방에서 오는 건데 그 대표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좀 이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3은 거의 끝났고 그래서 고3은 끝났고 그래서 고1, 2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님들 모시고 자세한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 설명회가 연강까지 꽉 차 있어서 그 딱 비는 날이 6월 18일 목요일이에요. 다행히 저도 또 쉬는 날이고 그래서 그 대표님 모시고 그날은 정말 설명회 어머님들 주위에 다른 분들 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서는 제가 알아서 익힐게요. 문법은 뭐 어쩔 수 없죠.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원 외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이 말은 그냥 아이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힘들지만 용기 내서 해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쉽지는 않죠. 특히 또 첫째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2나 고3쯤 되면 이제 시험 나오면 자기네들이 저랑 같이 입시 내비교에 상담을 하면 갈 대학교가 있다 없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울컥하는 애 있어. F 같은 애들은 울컥해요. 그러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약간 힘을 얻고 그래서 조금 더 토닥여 주면 약간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애들이 좀 되게 안타까워요. 집에서는 막 날카롭고 도끼는 뜨고 있겠지만 옆에 앉아놓고 상담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순수해서 엄마들은 그냥 시간 지켜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SOS를 쳐야 될 경우는 또 저한테 또 얘기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엄마랑 그 학원이 서로 협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괜찮게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엄마가 아무리 보내도 나 싫어 안 가 그럼 끝나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이 학원 좋아하거든요. 그 학원 싫어 그리고 고등학교는 엄마의 영향력이 사실 미치지는 않아요. 친구들 자기가 좋으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건데 그래도 엄마 그늘 아래 엄마가 체크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좀 빈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저도 잘 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뭐 간담회가 또 너무 빨리 끝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또 뒤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물으시면 될 것 같고 Q&A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학년들은 지금 우리 학원 아이들 지도는 일단 본격적으로 내신 관리 그래서 독서 습관 잡고 그 다음에 어휘력 특히 올해 어휘력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2학년 여학생이 질문 들어온 건데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용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2학년에. 근데 부용과 내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뒤에 남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이 부용이라는 단어와 이 내성이라는 단어를 둘 다 남자로 알았는지 순간 쭉 가다가 갑자기 남매가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풀 때 거기서 인물관계들을 그리다가 성이 순간 헷갈려가지고 막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게 이번 육모의 애. 그래서 제가 맙소사 이게 생각보다 그럼 남매가 뭐야? 라고 이제 2학년한테 물었더니 쭉 정확하게 나가자마자 대답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와, 근데 외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매란 단어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야, 여기까지 갔구나 아이들이 어휘 수준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 어휘가 정말 많이 해주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이 어휘, 고전 어휘하고 그다음에 독서 어휘를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붙어서 신경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번 1학기 동안 너무 열심히 한 현장들이고요, 언니. 그리고 이제 6월 4일날 시험 때, 시험 전에 6월 3일날 8시 40분까지 애들이 한 49명 정도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다 치르고 갔거든요, 고등부 친구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훌륭하다. 근데 이제 이제 육모 끝나니까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움직였다는 거가 되게 우리 학원에서 칭찬받을 친구들의 이야기. 그래서 쭉 와서 모의고사를 잘 풀었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1차, 2차 나눠가지고 모든 친구 다 나눠서 풀었고 이제 저희가 끝나자마자 오답 분석을 하고 저희 조교쌤이 이제 이쪽 오답 분석하는 조교쌤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명 있는 조교 중에 전공 선생님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고 나면 세로 노트라고 그래서 다 기록하고 가거든요. 이따가 나가셔서 우리 한번 이제 현지가 그다음에 우리 민중이가 그다음에 우리 수호가 어떻게 쓰고 갔는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계속 100점 맞는 친구 고3 학생 거가 어떻게 모의고사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오답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들어가서 다 보시죠. 내비게이션 안 보시나요? 입시 내비게이션 안 보세요? 안 보시는구나. 자, 거기 들어가시면 친구들 성적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려도 되는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처음에 받으면 좋은데 성적이 좋은 엄마들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맨날 50점, 60점 하는데 그 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뭐 떨어지고 있구나, 떨어졌으면 선생님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으신지를 보라고 저희가 같이 오픈해드렸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만 이렇게 박달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학년에서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도 지금 계속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쭉 봤던 친구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걔네들 고3들이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등등등 이 친구는 막 평가원 시험 자체가 이번에 96점 받았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이제 점심시간에 전화가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했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축하한다고 제가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도 이제 100점 받은 친구도 있고 네네. 그래서 연세대 붙으라고 잠바 선물도 해주고 막 등등 그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신경을 써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정말 이게 경영만 하면 예를 들어서 더 해주고 엄마들한테 알려서 할 텐데 저 사실 수업하느라 너무 아프니까 이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애들한테만 주고 그냥 끝나는데 애들은 그냥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이렇게 나 사랑받는다는 걸 얘기 전달하지도 않고 엄마들은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자. 그래서 셋째 주 월요일 날은 뭐 한 명이 오셔도 되고 2명이 오셔도 되고 무조건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6월부터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있었는데 애들이 성적 우수자로서 장학카드를 주겠다 했더니 그게 뭔지 애들이 막 안 받아가고 안 오길래 이번에는 실물을 보여주고 쓰는 학생의 인터뷰를 따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오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그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그냥 체크카드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주는 뭐 현금 용돈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잘한 친구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 줬어요. 중간고사 때 최고 금액 5만 원 이렇게 주고 이게 처음이라 이렇게 준 거고 이제 부원장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된다. 1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학원에 1등급이 되게 90점 넘으면 1등이 너무 90점 넘는 애들도 많고 1등급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9점 넘었지만 1등급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차등님께서 3만원, 2만원, 1만원 이렇게 주자 해가지고 아마 두 번째는 금액이 조금 내려갈 거긴 해요. 그리고 이번 6월 모평도 애들 너무 성적 잘 봐서 6월 모평도 또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물론 그 전년도에는 저희 이제 뭐
뭐 글씨 쓰기 예쁘게 글씨 쓰기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일 잘 쓴 친구는 10만 원도 저희가 저걸로 안 주고 뭐죠? 문화상품권으로 줬어요. 그때 뭐 10만 원 받은 친구는 5만 원 받은 친구를 쓰는데 이게 10,000원 받은 친구는 얘가 썼는지 안 썼는지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요즘 애들 너무 돈을 많아가지고 10,000원은 돈도 아니고 이게 써가지고 그냥 또 썼니 그러면 몰라.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얘는 그냥 그걸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작년에 만들었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주먹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기 쓰면 이제 저희 연동이 돼서 학원에서 이제 5만 원 넣어주는 3만 원 넣어주는 얼마 넣어주는 애가 있고 거기서 컴포즈나 다요 CU, LG 다 가서 결제해도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 전체가 다 저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듣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세대 그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왔어요. 9월달에 가가지고 그래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발전 기금을 내고 왔고 학교에 이렇게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이제 한 3년 약정을 해가지고 발전 기금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너희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만큼 또 학원도 잘 알려주고 좋지 않겠냐 하면서 애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주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글씨 써가지고 예쁘게 글씨 쓴 친구는 한양대학교 수시로 금융학과를 붙었어요. 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 이제 자기들 받으면서 쑥스러워했고 자 시험 뭐 너무 잘 봤다는 얘기고 이제 등등 그러니까 100점만 있는 거죠. 물론 40점 50점 맞은 애들 저한테 톡이 안 오니까 100점 맞은 애가 오는 거지 40점 50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40점 50점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저희가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채점하고 나서 몰라요가 너무 많아. 채점 안 했다가 많고 몰라요가 많아서 자꾸 캠페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3단계 시험을 본다, 채점을 한다, 점수를 원장님께 한다, 말한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에 또 동기부여를 해서 제가 뭘 줘야 되겠어. 말하면 내가 성적표를 갖고 오면 뭘 컴포즈 커피라도 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친구는 성적이 되게 낮은데요. 그 남학생인데 낮아. 근데 걔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계속 보내요. 근데 너는 무조건 되겠다. 지금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낮지만 넌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이메일 친구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계속 치열을 해주고 있어요. 점수가 낮은데도 이번에 모의고사 뭐 50몇 점 맞았어.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 괜찮다. 그렇게 해줘야 애들이 성적이 오픈이 돼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들도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점수 몇 점 받았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수능 몇 점 받았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냥 갔던 것만 겨우 열심히 했던 기억만 남는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점수가 낮더라도 뭔가 몰입해서 열심히 한 거가 있으면 그게 그 바탕이 돼서 나가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이들한테 좀 심어주고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 사진. 선생님 처음 사진 다요? 설명해서 여기다. 그 18일에 하시는 그분 설명 안 떠 있어서 여기 안 보여.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한 학기 잘 마쳤고요. 이제 마칠 거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담당 선생님께서 각자 이제 수업 준비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임해고 친구들도 한 30분 전에 미리 와서 수업하고 체크하고 복습평가 뭘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30분 정도 좀 더 늦게 갈 건데 어제부터 30분 정도 공부 더 하는 시간 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문법 요소인데 애들이 그렇게 높임법을 너무 틀려해요. 그리고 또 높임법뿐만이 아니라 피동사동을 너무 틀려해가지고 계속 구술로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고 우리 이제 의문의 변동 들어가는 학교는 또 의문의 변동 들어가는데 문법에서 너무 어려워서 30분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은정 선생님 지도하는 바는 제가 같은 시간대여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수원은 이제 여기 왔다가 또 가학관 갔다니까 굉장히 저희 시야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우리 수호가 이번에 하나 틀렸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가
우리 학원에서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그 표현 방법, 대꾸법, 서리법, 그 다음에 뭐 의인법 이거 틀렸어요. 쉬운 거예요? 너무 정말 50점짜리도 맞는 그걸 틀려갖고 그때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약간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내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 맞아 선생님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잘했어요. 하나 틀려가지고. 근데 아깝지 않아요. 그게 아깝죠. 그래서 그게 막 어려운 거 틀렸으면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상위 1% 아이들이 결국엔 쉬운 걸 놓쳐서 틀리는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어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이 2점, 4점, 4등점, 의미 문맥적으로 틀려요. 그걸 네이밍을 저희가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예 올해 1학년부터 줬어요. 왜냐면 그거를 틀리는데 다른 게 틀리니까 그게 안 보이다가 계속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성적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거 틀리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휘와 계력 부분의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긴 구세주 기간 동안 그다음에 모의고사 저희가 몇십 개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6모 때 애들이 좀 또 3모도 좀 잘 봤고 6모도 잘 봐가지고 좀 결과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못 봤지만 또 9월달도 있고 10월달도 있으니까 또 힘을 내서 저희가 다 지도할게요. 네. 요 대표님이 지금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8일 날 여기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오셔서 3학년 할까 1학년 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3학년 어머님들은 워낙 3년 동안 다니신 분들고 짧게 다녔지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보도 계속 주고 있고 1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2028 개정이 바뀌다 보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설명이 잘하시고요. 설명이가 영감 꽉 차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인사이트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꼭 시간을 비우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물론 오늘 뭐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간담을 잡고 나서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18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우리 친구들 이제 고1, 2 같이 함께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아니 불편했던 거 요새 나로 하면서 이건 좀 불편했어요 라고 하는 거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네. 선생님 거기 네. 이제 제가 어머니께 독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독서를 네네. 더 많이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또 프로그램이 따로 또 마련이 돼서 신청하세요 아니면 뭐 더 해야 돼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못하고요. 네. 저 수업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또 수능 수업이긴 한데 그게 이제 교과와 관련된 뭐 수능 이제 내신 수업이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신청하세요가 될 것 같아요. 신청하세요. 방학 때 했던 것처럼 무슨 루틴 캠프 같이. 네, 저희가 그때도 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몇 네, 가지 네. 네, 시키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대학교에서 국어 능력 시험이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중간고사 기회 신청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반기는 11월 30일에 있어요. 중등학생들. 그래서 3학년은 이제 고등 공부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하나도 안 할 것 같고 정말 너무 정신없이 날뛰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그러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원장님이 중학교 2학년들은 그 이제 국어 능력 시험 프로그램으로 그냥 다 무조건 멘토링처럼 제가 그냥 다 데리고 하려고 방학 동안에 그래서 11월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공부하면 그건 이제 좀 작게는 또 어휘 공부도 될 수 있고 그 기계에 가서 또 고려대학교가 상장 받으면 자기가 또 인사이트가 될 수 있죠. 수학이나 영어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또 학원들에서 많이 가기도 하는데 국어는 생각보다 그런 게 프로그램이 없고 대가 별로 없어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국어가 이번에 되게 중요하게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11월 30일 거는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하게 하려고 무조건 왜냐면 너 해. 쟤 안 하는데 저도 안 해. 이거 다 그러거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특히 요즘 서양 중학교 친구들 조금 다 그런 좀 따라가는 분위기 들어가지고 또 작년 중학교 2학년과 또 다른 분위기?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휴먼이 또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 3, 4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2년, 1년 단위로 확 어쨌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좀 또 다른 애들 휴먼인 것 같아요.
수학과하고 좀 달라. 그래서 좀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좀 눌러놔야지 안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물론 빠지는 날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엄마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맞는 시간으로 해서 애들 부담스럽지 않게 와가지고 재미있게 국어 뭐 공부한다는 느낌 안 들게 제가 지도를 하려고. 선생님이 하나 보면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 안 하시겠죠. 그렇죠? 수학률을 안 책장이 혹시 안 될 수도 모르면 또 폐가 나야 될 분도 있으니까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시간을 만들어서 월목 되니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날이 이제 월목이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긴 할 거예요. 또 조교쌤들이 또 많이 또 도와주실 거고. 네. 네. 학교 로드맵? 아까 말씀하신 네, 학교 로드맵. 네. 그거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수강 신청도 하고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제 네. 모르고. 네네. 그 수강 신청도 아이들 따라서 뭐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 나름대로 아니면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 네네.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네.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네네 이거 하는 게 그쵸 낫겠다.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혹시나 그 수업 끝나고 아니면 멘토링 때라든가 뭐 이런 데 혹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게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입시 내비게이션 모의고사 상담을 할 때 상황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요 시기 때 상담을 할 때 뭐 아니면 엄마들이 선택 과목 선택할 때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학과에서 수학 과목이 국어 과목이 어떻게 좋을까 유리할 거 따지는 게 있잖아요. 특히 2028 때는 그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 학과를 갈 건데 전혀 아닌 걸 선택하면 선택한 애들한테 우선순위가 가지 얘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따져보고 체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남학생 중앙고 학생인데 이과인데 사탐을 해요. 사탐이 50점이 들어요. 둘 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과는 이과로 갈 건데 뭐 교차 다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막 그 점수가 이제 탐구 과목과 이제 유불리 따져가지고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근데 수능은 또 상관이 없긴 하지만 학교 그러니까 쭉 오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이과인데 문과로 바꾼 애들이 되게 많아요. 3학년에.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지 않도록 잘 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3학년들 중에서 현재 3학년들 22명 정도 되거든요. 22명 중에 6명 정도가 완전 이과고 엄매였었는데 문과 사탐 넣은 지금 근데 성적 잘 나왔어요. 사탐으로 가면서 이제 6명 중에서 5명이 엄매에서 하자고 다 받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 22명 중에 2명이 엄매고 19명이 화작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번 중모 그 표준 그 1등 컷도 점수가 똑같거든요. 이것도 거의 처음이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 되게 중요하고 여기 따져봐야지 돼요. 근데 걱정인 게 수업 같은 경우는 이 꿈이 약간 없어요. 네네. 그래서 문과 있다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그것부터 정해져야 선택 과목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름방 끝나자마자 기말 끝나자마자 해야 되니까. 되는데 네 맞아요. 자기도 약간 이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응. 학교 갔더니 수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건 아닌가? 그런데 거기는 일단 간이상은 또 80%가 이과니까 네네, 선택 과목 맞아요. 선택이 있어서 맞아요. 문과로 선택하면 불리하죠. 이제 네. 20%밖에 안 되고 네네. 50명 중에 1등급 하기는 또 엄청 어려우니까 네. 어떻게 그거 지금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경우도 막 보면 그게 막 문과 스타일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너무 괴롭죠. 선택 과목도 없고 힘들어서 그냥 버티는 거고 또 수학을 잘했다 하더라도 또 등급이 아무리 있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성적을 많이 못 따서 그래서 이제 그냥 내신은 그래도 그 과목을 이수하는 거로 보고 표준 편차 점수를 선생님들도 보시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 준비를 같이 조금 비중을 두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각자 외에는 뭐 수리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논술 준비 조금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학과도 조금 잘해서 수리 논술을 조금 가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신 정말 도저히 1, 2, 안 맞을 것 같아. 분당과 알겠지. 근데 분당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육 특급 목동이나 홍보하나 다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일단 갔다가 어쨌든 하고 나서 나중에는 선택 과목대로 해야죠. 선택 과목대로 해주고. 근데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얘가 성적이 성적이 낮았어요. 근데 선택을 했어. 근데 얘는 다른 과목을 선택했는데 얘가 높았어. 그럼 선택을 얘를 뽑는 거지 얘를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시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는 그럼 어려워서 이 과목을 피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보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생기부도 지금 거의 10%에서 반영이 되고, 옛날에 안 봤던 연세대 같은 경우도 논술 몇 %였는데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10% 이제 내년부터 반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올해 같은 경우 10월 10일 날 시험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수능 이후로 다 가고,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죠. 지금 연대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최저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최저 없이 학교 내신, 학교 성실하지 않은 애들 그냥 논술만 써서 온 애들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갔겠지. 보고서 교육 교재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일을 해내는 거라든가 수업을 해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만족도가 낮았겠죠. 성실하지 않았던가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만 뽑아서 안 되겠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버텨준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다는 게 결론되다 보니까 계속 10% 반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10% 반영에 반드시 이렇게 출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반드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친구가 성신여대 간호학과 정말 잘 붙게 갔는데 가천대도 붙고 둘 다 붙었는데 생기부도 서영고에서 생기부도 너무너무 잘 써있고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되게 좋은데 미인정 결석이 너무 개나쁜 애들이 그랬어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학교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뭐 생리결석 쓰고 그냥 미인정 결석. 전 정시 갈 거야 뭐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해야 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했는데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정말 6월 수시 쓰려고 보니까 6장 쓰려고 보니까 창의융합인정 중앙대 간호학과를 쓰고는 왔는데 거기 미인정 결석하네 가니까 점수가 400점이 모자라요. 600점 1000점 만점이 600몇 점이니까 될 수가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간호학과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써보겠대. 그때 담임이 그래 한번 써봐라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가천대는 안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시를 공부해가지고 다행히 갔어요. 가천대도 가고 그리고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갔어요. 간호학과 지금 떠가지고 저도 작년에 그 친구 때문에 간호학과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그래서 그 전부터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개념권에도 유난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를 해주면서 올해 고3 애들한테는 진짜 안 된다 얘기를 해줬더니 올해 고3 애들은 힘들어서 계속 학교 잘 다니고 있긴 있어요. 아프더라도 가고 있고. 고2는 당연히 그 빨이 있는데 아직 고1들은 그냥 아직은 좀 어린지 좀 어린 것 같고 좀 그래도 좀 몇 명 아이들은 정말 똑부러지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목이 신기 205에도 수업 그 문법 요소 하느라고 너무 소리를 지르더니 목이 주셨는데 잘 전달 되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잘 하고 있고요. 수호가 지금 그 부분이 반반이고 꿈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콜로버스가 다 있어갖고 그걸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뭘 더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네. 네, 그것만 정해지면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한번 어머니 지난번 종합 통화했을 때도 그 말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아한테 계속 라폴 형성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밖에 왜 물어보냐고 그런 거 있지. 라폴 형성 계속 왔어 이렇게 누가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 틀렸으면 되게 기쁜 건데 아까 쉬운 거 틀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색을 하는 거 봤을 때 다친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좀 뭔가 이렇게 팔짝 넣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해주면. 담임하고 혹시 면담 해보셨나요? 학교 잘 지냈지. 그럼 일단은 됐죠, 그죠? 일단은 됐죠. 그 학교 잘 버텨주는 것도 6학기 동안 그것도 선물이죠, 우리는. 그죠?
선물이죠. 그래서 애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고 우리가 그거를 잘 도와주는 입장인 거고 잘 앞에서 저도 같이 저희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방법 중에 올해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열정이 또 있고 작년보다 어쨌든 올해 모든 시스템이 더 좋고 내년은 더 좋겠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해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때는 오 우리 현지도 우리 민서민준도 성적이 올랐어요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현지는 저한테 문자가 스톡이 왔어요. 시험 너무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모의고사 많이 올랐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그러더니 일요일날 결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여기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서 그 필기도 되게 잘. 그래서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에서 성공 맛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문제. 네, 성공 여기 그래서 제가 성공한 자는 실패를 해도 실패하고 한 걸음 더 나간 애들이 성공을 해. 근데 실패한 애들이 여기까지 가고 아이씨 안 하더라 애들이 내가 봐도 다 그렇더라. 근데 지금 현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저한테 톡이 왔을 때 너무 기쁜 메시지인데 근데 일요일날 알아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아니어가지고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게 한바탕 올라가줘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좀 제가 돌보는데 그 올라가야 될 친구들 계속 멈춰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여기 있는 애들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니네가 올라가줘야 그 다음 밑에 애들이 선생님 체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호 같은 친구들 쭉 올라가주면 그 다음 밑에 애들 좀 제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생겨지는 거. 처음엔 힘들죠. 예비고 1이 제일 힘들어요. 9세주 기간 동안에 뭐 운전생도 되게 힘들었고 하고 했을 때도 막 왜냐면 챙겨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2학년 3학년들은 이제 자기 일이 알아서 다 해요. 이제 괜찮아져요. 좀만 버텨주세요, 어머니. 좀만 사랑으로 좀 많이 맛있는 거 힘들면 고기도 해줘. 네? 왜 보러 갔냐? 왜 3일날? 그러니까 안 오는 애들 있어요. 아니 그거 왜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좀 이제 잘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들 때가. 그래도 어쨌든 잘 봐서 다행이긴 한데. 다행인데. 네. 잘 봐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일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도 뭐 8시 40분에 볼 때 한 50분에 와가지고. 시간에 한 번. 네네. 그래서 10시 또 수업이니까 빨리 가 오답도 못하고. 근데 이제 고려대 간 친구 있어요. 고려대 간 친구가 그 친구가 정말 3년 내내 8시 40분에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 성적은 국어 계속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2 때부터 했는데 고1 될 때 제 문자에 내가 땡땡땡 조윤호 땡땡 너 서울대 경제학과 몇 학번 써놓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걔는 잘하니까. 그리고 막 공부는 계속 봤어요. 모의고사 안 보진 않는데 8시 40분에 본 적이 정말 부모 앞두고 딱 한 번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예, 그래서 올해 시험 정말 2등급 나왔어요. 2등급. 나름 3년 동안 1등급 받았다가 2등급 나왔는데 그때 그 아이가 든 생각 와가지고 강의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막 애들 고1, 2, 3 와서 다 동기부 했거든요. 자기처럼 시간 늦지 않게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수업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장 딱 갔을 때 들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그게 들려요. 자기 머리가 멍해가지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스무시험장 갔는데 멍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대. 그래가지고 영어는 뭐 98점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영어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친구였겠어요.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지금 고대 다니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막 장학금 받으려고 그거를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죠. 빠지는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한테 제가 다시 또 한번 그래도 자기가 잘 안 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 친구가 이제 육모 끝나고 한번 온다고 했거든요. 수업 오는 날 왔을 때 살짝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중고 한 번을 빠지진 않아요. 네. 걔도 그랬어요. 안 빠졌는데 현장 가서 이제 한 수시험장 같은 긴장되는 데 가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가장 못했던 버릇이 나오거든요. 못했던 버릇이 나와. 그게 그냥 시험 보면 되는데 그게 떨리냐. 너무 속상했는데 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호도 잘 해낼 겁니다. 네네. 안 빠지고 그들 40분 오니까. 네네. 딱 한 7분 딱 있어요. 왜? 제가 왜냐면 고3애들 딱 들어보내놓고 데스크 딱 앉으면 늦으니까 여기서 막 몸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그럼 좀 빨리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아쉬운 2%가 좀 아쉽긴 하네요. 변화될 거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도할게요. 네, 아유,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것이 자주 가면서 좋은 얘기 들고 좋은 결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는 좀 이제 회복이 됐죠? 건강이 좀 괜찮나요? 네. 저번날은 그래가지고. 언니가 네. 오늘도 그래서 여기 핸드폰 듣고 될까 봐요.